안녕하세요. 영어 고민해봅시다의 감독영어입니다. 오늘은 이런 어학연수 어떤가요? 부제목은 생활관이라고 제목을 지어봤고요. 제가 옛날부터 생각해오던 가장 이상적인 어학연수라는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저는 캐나다에서 6개월 어학연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3개월 정도 해봤고, 호주에서는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로 지냈었어요. 그래서 3개 나라에서 어학연수를 해봤고, 근데 호주에서는 학원을 다닌 게 아니라 저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는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였고, 학원을 다닌 게 아니라 그냥 책 사서 읽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혼자서 영어를 배운 거죠. 그럼 투터 구해서 투터하고 이제 영어로 뭐 영작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회화 이런 걸로 하면서 영어를 배웠었는데, 생활관 얘기를 하기 전에, 생활관은 제가 그냥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어학연수의 답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모델을 생활관이라는 걸로 모델을 한번 잡아본 거예요. 자, 생활관 얘기를 오늘 할 텐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어학연수가 효과가 없을까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학연수를 가면 어학연수는 학원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에. 어학연수를 간다는 건 학원에 등록하는 거고,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하숙집, 홈스테이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어학연수는 학원이다라는 공식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학원에서는 영어를 늘기가 힘들어요. 예.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제 초급자들,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학원 가서 학원에서도 영어 늘 수 있는데, 초급자들은 학원에서 영어 는다고 생각하는 건 제 생각에는 좀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차라리 한국에서 우리말로 된 강의를 듣는 게 낫지, 학원에서 뭔가를 한다는 건 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학원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커리큘럼 때문이에요. 마치 이제 커리큘럼이 잘 돼 있으면 그 학원이 잘 가리키는 학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언어는 커리큘럼 따라서 간다고 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 경험상 커리큘럼 학원의 커리큘럼이 어떠냐, 그런 얘기를 따지는 건 별로 이제 쓸데기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학원에서 영어가 늘지 않는 이유는 그 커리큘럼이 반복이라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져 있어요. 예. 매월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라는 레벨 테스트를 보고 매월 시험을 보긴 하는데, 그 시험이 반복은 아니고요. 그냥 얼마나 공부했나, 얼마나 머릿속에 남아있나를 체크하는 거지, 반복이란 건 아니에요. 실제로 언어는 생활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아침 식사하고, 똑같이 뭔가 이제 학원에 가든 일을 가든 가고, 똑같이 학원이나 직장에서 돌아와서 집에 있는 가족들과 얘기하고, 똑같이 일상을 반복하면서 매일 그것도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그 속에서 쓰는 언어가 그 속에서 배우는 게 이제 진짜로 이제 영어가 느는 방법이지, 학원에서 매일 주제 바꾸고, 매일 새로운 단어 나오고, 매일 새로운 주제 바꾸고, 매일 새로운 지문에, 매일 새로운 액티비티에 이런 거 바꿔가면서 계속하면 늘지가 않아요. 똑같은 걸 반복해야 되는데 학원은 똑같은 걸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왜 새로운 걸 배우는 거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늘 새로운 단어 배웠다,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봤다, 그 다음에 다음 달에 교재가 바뀐다더라 그러는데, 왜 같은 교재를 2달, 3달 쓰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더 좋은데 왜 매월 교재를 바꿔서 새로운 걸 배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면 영어가 절대로 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거 생각해보면, 어릴 때 부모님들한테 끊임없이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라, 반찬 골고루 먹어라, 이빨 닦아라, 밖에서 들어오면서 손 씻어라, 학교 갔다 오면 숙제했니, 너 이놈 숙제도 안 하고 놀러 가기만 해봐라, 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지, 그런 얘기를 매일 들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욕을 이제 들어먹으면서 배운 게 그게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학원에 가면 똑같은 것을 절대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어학연수는 학원이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지우시고요. 어학연수는 홈스테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학연수는 홈스테이 가는 거고요. 홈스테이에서 아침 밥 먹고 나면 홈스테이 가족들이 다 어디 나가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니까 나도 어딘가에 가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집에 혼자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집에 사람들이 있을 때 나도 이제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침 먹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딘가 사라지니까 나도 어딘가를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끝나면 집에 냉큼 돌아와야죠. 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에 끝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홈스테이 가족들은 뭐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이제 갔다가 돌아온 거고, 나는 학원에 가서 돌아온 거고,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학원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학원에 등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학연수는 홈스테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학원은 내가 학생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인 것이고, 낮에 시간 때울 데가 없어요. 예. 학원비 비싼 것 같은데요. 매일 그 커피숍 가서 뭐 사먹고 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건전합니다. 예, 안전하고, 그리고 외국인 친구를 또 공짜로 만날 수 있잖아요. 학원에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은 저는 이제 절대로 풀타임으로 학원을 끊으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풀타임으로 학원을 끊으면 그렇게 뭐 도서관에서 시간 때워도 되는데, 굳이 그 비싼 돈 내면서 학원에서 시간 때우고 친구들하고 잡담하고 그런 걸로 돈을 이렇게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쓰기는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학원을 파트타임으로 끊고 나머지는 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예, 도서관 가고, 공원 가고, 동네 커피숍, 유명한 커피숍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커피숍 가서 그냥 사람 만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어학연수는 홈스테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학원에서 영어 배운다는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그러면 언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환경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생활관이었어요. 네, 생활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냥 집입니다. 집인데 튜터 한 2-3명하고 학생들이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튜터 한 명당 학생은 한 5명, 6명, 최대 6명 정도, 5명에서 6명 정도. 그러면 튜터가 한 2명이면 학생 한 10명, 맥시멈 한 10명 정도 같이 사는 거예요. 집이 그럼 꽤 커야 되겠죠. 한 방에 한 3명씩 들어간다고 쳐도 튜터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집이 제법 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아침 간단하게 주스 마시고 아니면 시리얼 먹고 수업을 하죠. 한 2-3시간. 근데 수업은 뭔가 교재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떠드는 거예요. 튜터가 그냥 떠드는 겁니다. 튜터가 이제 그날 떠들 거리를 가져오겠죠. 뭐 영화를 가져오든 아니면 그날 있는 뭐 신문 기사거리를 가지고든 그냥 얘기할 거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3시간 이제 튜터랑 떠들고 나면, 그러면 한 2시간은 혼자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그 튜터가 준비했던 주제에 대해서 내가 발표했던 것들 다시 생각해보고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주제에서 나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단어가 꼭 필요한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사실은. 그러면 사전 찾아봐야 되죠. 네. 그리고 이런 주제는 내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3시간은 튜터랑 이제 떠들면서 보내는 거고, 나머지 2시간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한두 시간은 또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벌써 하루에 5시간, 6시간이 그냥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튜터랑 2시간 수업했죠. 얘기했습니다. 얘기하기, 떠들기, 튜터랑 떠들기 했고요. 그 다음에 2시간은 튜터랑 떠들었던 그 거리를 가지고 다시 혼자서 또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한두 시간은 또 책 읽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펭귄 리더스, 아니면 뭐 옥스포드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읽고 싶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하여튼 읽어야 돼요. 매일 꾸준히 1시간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책 한 30분 읽고 나머지 30분은 뭐 단어 찾고 뭐 하고 준비하고 모르는 문법 표현 이런 거 찾아보려면 1시간 또 쉽게 갈 겁니다. 그럼 5시간을 보냈어요. 5시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배고프니까 점심 한번 먹어야죠. 점심 간단하게 먹고, 그럼 끝나고 나면 그 생활관에서 같이 생활하는 튜터들하고 저녁 준비해줘. 장 보러 가야 됩니다. 네. 오늘은 뭐 먹을까? 다 같이 갈 수도 있고요. 뭐 조별로 짜서 한 10명이면 한 뭐 4명, 3명씩 묶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저녁 당번 만들겠죠. 그럼 그 저녁 당번들하고 튜터들하고 같이 장 보러 가야 됩니다. 장 보러 가서 뭐 이번에는 뭐 한국 음식 해볼 거냐, 오늘은 무슨 음식, 어느 나라 음식 만들어 먹을 거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거죠. 근데 조리를 하다 보면 한두 번은 새롭지만 1주일, 2주일, 한 달 계속 장 보러 가면 나오는 얘기 똑같습니다. 네.
오늘 이 야채는 뭐라고 부르지? 뭐 고기 이 부분은 뭐라고 부르지? 과자는 오늘 뭐 간식 뭐 먹을까? 매일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장 보고 와서 집에 와서 또 뭐 해야 됩니까? 저녁 준비해야죠. 뭐 쌀치 쳐야 되죠. 고기 손질해야 되지. 생선 손질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그 조리하면서 나오는 단어들 있죠. 네, 뭐 이 깍둑 썰기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슬라이스를 해야 되는 거냐, 다이스를 해야 되는 거냐, 컷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걸 매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두세 번은 새롭고 모르는 것이 신기한 거지만 그게 한 달, 두 달 반복되고 나면 그 일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나오던, 일상에서 내가 항상 써야 되는 단어는, 그 표현들은 이제 완벽하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간단하게 식사하고 점심 먹고 저녁 식사하고 이 생활 패턴이 계속 도는 거죠. 투타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또 주말이면 뭘 하냐. 주말에는 또 공부할 수 없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또 맥주 한잔 하러 가야죠. 근처 펍에 가서 맥주 한잔 하든지, 아니면 뭐 슈퍼에서 맥주를 사가지고 집에서 먹든지.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뭔가가 또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패턴을 따라가면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도 하고, 장래 뭐 직장 구하는 거에 대한 고민도, 인생 고민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러운 그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상이 패턴이 또 반복되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을 파악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생활에서 같이 생활하는 학생들, 뭐 쟤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쟤는 전공이 뭐였고, 한국에 가서 쟤는 뭘 할 거고, 쟤는 영어를 왜 배우는 거고, 쟤는 항상 영어를 말할 때 보면 항상 저 단어를 써. 항상 말 시작할 때 저 표현을 쓰면서 말을 시작해.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있으면 저런 표현을 항상 써. 저 사람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튜터들을 또 파악을 하게 돼요. 저 튜터는 뭐 전공이 뭐였고, 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뭐 좋아하는 게 뭐고, 쟤는 술만 먹으면 또라이가 돼. 뭐 그런 사람이 파악이 되는 거죠. 네. 또 누구는 운동을 잘해. 그래서 맨날 수영하러 가자 그래. 누구는 맨날 뭐 하러 가자 그래. 네, 주말마다. 그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표현들과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익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활관이라는 컨셉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쉽게도 생활관 컨셉으로 한 학원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몇 시간 수업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돈을 받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하루에 2시간, 2시간, 3시간 가르치고 그렇게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업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나 호주나 그 영어권으로 가게 되면 하루에 5시간, 이제 풀타임이 5시간인데, 필리핀으로 가서 어학연수를 하면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가르쳐요. 왜냐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2시간씩 가르쳐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수업료를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학생한테. 어차피 먹고 자는 거야. 비용이 정해져 있으니까 딱 받는 만큼이 정해져 있는데, 수업을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하지 않는 이상 수업료를 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고 느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학연수가 효과가 없는 이유는 학원 커리큘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이 너무 많아요, 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학원이 이상적인 그 어학연수 환경은 제가 생각하는 건 생활관이라는 환경인데, 학원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지 않죠. 그래서 한때 이제 필리핀에서 일할 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내가 집을 한 채를 빌려가지고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영어 튜터하는 사람들 한 2-3명 불러가지고 학생들 모아서 생활관을 만들어서 살면 좋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예.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중간중간 이제 어떤 이제 어학연수 하면서 생기는 고민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생활관 운영을 제가 맡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제가 만들어내는 그 생활관 속에서 튜터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실제로 생활하면서 그 생활 속에서 영어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홈스테이 그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네. 그게 생각하는 제가 생활관이라는 컨셉이었는데,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재밌다 이거. 예, 이런 컨셉 재밌다.
예,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해볼 것 같은데 타이밍을 잡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오늘 그 영어 고민해 봅시다는 이런 어학연수 어떤가요? 해서 이제 생활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생활관이 참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던 거에 대한 이제 결론인데 시작을 못 해보고 있어요. 예, 아쉽지만 또 한국에 또 와버렸습니다. 또 작년에 한국에서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 아쉽긴 해요. 네. 근데 하여튼 뭐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기회가 오면 생활관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또 생활관이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한테 또 홍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학연수를 해보는 건 어떤가. 네. 그리고 제 블로그 오시면 그 블로그 타이틀에 어학연수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사실 그 어학연수 프로젝트가 생활관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학연수를 한번 해봅시다 라는 거였고, 그리고 어학연수나 아니면 영어를 공부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 이제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제 취지로 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서울에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생활관을 혹시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영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모아서 한번 재밌는 생활을 한번 해보는 거죠. 생활 속에서 영어가 되는 생활관. 아쉽습니다. 못 해보고 들어온 게.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